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연 읽어주시는 분 애설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나왔는데 사연 읽는다고 박수까지 치시는군요. 네, 훌륭하세요.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댓글에 조커와 조국의 공통점은 성이 아니라 범죄자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인데, 와, 미녀라고 많은 분들이 예슬님을 기억하시는 것 같으신데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오늘 좀 더 신경 쓰고 왔습니다. 신경 쓰고 오셨어요? 미녀면 그냥 대충 아무나 입어도 더 멋있게 보일 텐데 신경을 쓰는 그 심리는 뭘까요? 내가 그 정도로 가지고 잘남을 인정받는 건 안 돼. 완벽하게 잘나야 돼. 이런 지금 마음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네. 근데 그 조커하고 조국하고 또 조시성을 가진 어떤 분에 대한 사연이 왔는데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와 교감하는 방식. 박사님, 오마이뉴스 앱 선거에선 박근혜 따라갈 사람 없다. 나는 지역구 출마라는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나와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조원진 의원이라는 이분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우리 공화당에 편지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하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전국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부분이다. 말씀드리는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멘탈이 아직 괜찮으시다. 건강 상태는 어렵지만 정신력은 좋다고 본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나? 그런 메시지는 없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 세력의 싸움이다.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시점을 3개로 보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투쟁 1000일이 되는 1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1000일 12월 25일 설날 탄핵된 3월 10일 날짜를 보고 또 하나는 설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된 날은 3월 10일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감하면서 어떤 시점에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선거에서는 그분 따라갈 사람 없다. 박사님, 조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인 듯합니다. 정말 이분 말씀대로 박근혜 씨는 과거와 같은 선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선거에 대해서는 조 대표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무조건 이긴다. 유권자들을 믿는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인터뷰 말미에 조원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이 자생, 자립, 자강을 원칙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며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와 50대에서 60대보다 높게 나온다며 매주 5,000명 이상 입당하고 있는 무서운 정당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마치 이 나라에서 매주 5,000명 정도의 노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치매 상황이 된다는 것이 연상될까요? 이것이 저의 망상인가요? 아니면 조원진 대표가 이미 이런 치매 노인분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내년 총선을 예상하는 것인지 박사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고, 이 조시성을 가지신 분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 상황이네요. 어쩌다가 이 나라는 조시들이 다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조국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뭐 같아서 그럴까요? 참 알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화당에 편지를 보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릴까요? 소가 된 소릴까요? 건강 상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은 병실에서 지금 몇 달 쉬셨으니까 정신력은 참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감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조원진 의원은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 많이 교감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아니 그렇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혼으로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이니까 조원진 의원은 아마 본인의 혼이 빠져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왔다 갔다 교감하는 거를 더 많이 교감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았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야, 박 전 대통령이 조원진 너 있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 그런 메시지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 세력의 싸움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는 가세요? 근데 이 사연 쭉 읽으면서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예. 내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무슨 메시지를 내실 수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려면 순수리가 최순실 그리고 우주의 기운 순실이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순실이 있는 데하고 박 대통령하고 상당히 멀고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원진 의원은 자기는 메시지를 교감으로 받는다 해서 이 교감 신경을 통해 가지고 받든지 우주의 기운으로 교감을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3번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네. 되게 놀라워요. 옥중투쟁 1000일이 되는 날이랑. 그렇죠. 마치 크리스마스네요. 그리고 설날이랑. 그렇죠. 탄핵된 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때 내실 말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옥에 갇힌 거. 또 설날은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된 날도 박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를 하면 네가 왜 억울하니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나 안 죽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조원진 의원은 마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서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 우리 아버지의 나라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겠다 이제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이분이 믿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선거에서는 그분 따라갈 사람 없다. 와우. 진짜 이렇게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어떤 그런 관심을 바라시고 하시는 발언인지가 전 궁금하고. 그렇군요. 네. 아니 조원진 의원의 이 지금 표현은 거의 광신도들이 저는 미션입니다 하는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거로
우리 공화당을 구원하고 저 조원진을 또다시 선거에서 이기게 당선되게 해주실 분은 박근혜 그네뿐입니다. 저는 그네 타는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있으신데 네. 이게 근거 있는 믿음이라고 원래 수 있나요? 믿음에서 네. 근거를 요청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 너희들이 좁쌀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도 움직일 것이고 무리를 걸어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니 박근혜 교주를 모시는 박근혜 신을 모시는 지금 조원진 이 국회의원한테 그런 지금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는 그냥 무작정 지가 믿고 싶은 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이신 분. 그렇죠. 그런데 맹목적인 게 아니라 네. 이분에게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선거.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에서 자기가 대구 달성구 병에서 당선될 거라는 확실한 이 믿음.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긴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네를 지지하는 그분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찍어줄 줄 알았더니 딱 뚜껑 열고 보니까 본인이 1등이 아니야. 2등도 아니야. 3등 내지 4등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되실 수도 있지 않나요? 대구기 때문에 네. 달서구니까 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렇게 믿고 싶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온갖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조원진 의원의 심리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의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이분은 지금 무조건 이긴다. 유권자들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뭐가 될까요? 한국인의 심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왔다라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그네를 타고 그네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다음 총선에서 꼭 당선돼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왜냐하면 박근혜를 내세워가지고 박사모 이래가지고 언젠가 친박연대 이런 이름만 갖춰서 박근혜 세자가 아니에요. 성만 갖다 붙여도 이 당선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지금 2020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2005년, 10년 그 정도 한 10년 전에.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지 않았나요? 박사님, 그런데요, 박근혜 꼭두각시를 내세워 자기 뱃속 채우려는 구더기의 심리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대구 시민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했는데, 그러게요. 구더기는 심리가 없어요. 예, 구더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구심이고요. 옛날에 구심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쇠약 증세에 있을 때 어르신들이 먹던 약이 아마 구심인가 그랬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저도 아주 옛날이 돼가지고 아마 대구 달서구에 계시는 신경쇠약이거나 정신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조원진 의원을 지지하거나 조원진 의원의 믿음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구심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네요. 또 어떤 분이 달서구 병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한당 30%, 조원진 20%, 민주당 35%, 나머지 20%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와봤자 3등밖에 못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대해 보세요. 첫째, 박근혜 메시지 없다. 있어도 모르겠다.
라는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순실이 허가받기 전에는 아무 말 못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마지막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조원진 대표가 이런 치매 노인분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내년 총선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조원진 의원이라는 사람, 대표라는 사람이 문소리를 하면 아, 치매 노인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저렇게 세상 변한 거를 모르고 햇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